보세요. 우리 시민당에 이 반려동물이랑 같이 옆에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을 하는데, 오늘 불사를 보는데 옆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앉아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절이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왜 우리 얼마 전에 TV에도 보면은 반려동물과 더불어서 템플스테이를 절에 가서 우리가 명상도 같이 하고 반려동물 이렇게 앉혀놓고 명상을 같이 하고 옷도 이렇게 입혀놓고 우리 학교도 지금 반려동물 학부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거의 뭐 어제 잠깐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38%, 40%. 그 이제 반이 우리가 반려동물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또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 논쟁도 아직 있고 뭐 찬반 논쟁하기 이전에 벌써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독신자들이 또 많아지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더라도 동물들도 말 그대로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제는 뭐 따로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같이 또 우리 부처님의 어떤 생명 존중의 근본 사상으로 봤을 때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죠. 어젠가 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막 이제 신문에 연재돼서 나오는데 모 사찰에는 어떤 사찰에는 반려동물 그 천도제를 올려요. 천도제. 우리 보통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 열반하시면 조상이나 우리 부모님들 뭐 이렇게 사진 영정 모셔놓고 그죠? 제를 올리고 하잖아요. 앞에 반려동물 사진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엎드려서 절도 하고 막 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같이 있던 반려동물들이 먼저 갈 때 보통 사람보다 먼저 가잖아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면 너무 지나치면은 모자란만 못한데 그 신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은 얘들아 제발 나를 개처럼 대다오. 신문 칼럼의 제목이 얘들아 나를 제발 개처럼 대다오. 이 뭔 말이지? 뭔 말이지? 개처럼 대해달라니? 80대 어떠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답니다. 이제 고독사죠. 이제 홀로 이제. 근데 그 냉장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제 자식이 병원에 모시려니까 돈이 들고 집으로 모시려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음식을 가득 장만해갖고 냉장고 탁 채워놓고 어머니 요거 때때로 꼭 드세요. 꼭 드셔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몇 주 만에 나타난 거예요. 몇 주 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동물과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고 고급 수제의 어떤 그런 사료나 이런 것들을 늘 배달시켜서 먹이고 어떤 한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같이 모시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을 잠궈 놓고 때때로 먹을 것만 드리고 집에 이제 혼자 있게 합니다. 그런데 같이 키우는 반려견은 하루에 3번씩 산책을 시켜줘요. 산책을 시켜주고 미용실 데리고 가서 털 고르고 그런 일들을 이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견 센터 주변에 많죠. 그죠? 요즘은 그 우리 아이들 소아과, 산부인과가 어떻게 바뀌어요? 동물병원으로 바뀌어가요. 바뀌어갑니다. 애견 호텔이 하루에 몇십만 원 하던데 보니까 그리고
동물들한테 반려견한테 고양이나 동물한테 들려주는 명상음악이 따로 있어요. 또.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이 따로 있고요. 반려동물 보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험. 그래서 뭐 그걸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방예의지국의 어떤 모습에서 이게 경로, 그죠? 여기 경로 사상, 어른을 공경하는 이게 이제는 견견 문화로 바꿔간다.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좀 씁쓸하다. 씁쓸하다. 우리 현대판 가족 서열이 바뀌었답니다. 엄마가 뭡니까? 계모차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는데 애들이 뒤에 졸졸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고 아빠는 뒤에 쳐져서 뒤에 가는 그 서열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이들을 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인간의 삶의 생명의 연속 고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어디서 뚝 떨어져서 그대로 나로 있다가 그 모습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모습이 그죠? 잠시 앉아서 생각만 하더라도 나의 과거의 모습도 또 현재의 모습도 미래의 모습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의 일반적인 젊은 세대 조금 뭔가 이렇게 진리가 부족한, 그죠?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죠? 그래서 보면은 나이가 들고 이제 출가가 하고 자기 삶에 다 바쁩니다. 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돌볼 시간도 없이 우리 보살 각자님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가 내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내 해먹고 두 발로 내가 여행 다니고 자식 득볼 생각도 하나도 하지 마세요. 조금도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가셔야 돼요. 그죠? 이제 자식들이 다 바빠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기들만 잘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떠합니까?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노쇠하고 건강이 안 좋고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어보세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모셔놓으면은 얼마 동안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온대요.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몇 번, 명절 때 한 번, 그리고는 영원히 안 온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현대판의 생로병사.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네들이 얘들아 나를 제발 개처럼 대해다오. 가슴이 탁 뭔가 팍 찌르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한 유명 방송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짧은 글입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가 제일로 힘들어? 엄마는 언제가 제일로 힘들어?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자식이 힘들 때 힘든 걸 아는데 해줄 게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다 부모님이 아이고 갑자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그죠? 존재하는데 반려동물을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의 근본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절대 함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그죠? 나를 위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한 만큼 우리 자식들한테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이거 봤을 때 어때요? 참 재밌는 구경거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삶은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한바탕 재미난 구경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볼 때 구경거리가 되나요?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 불공을 하셨어요? 제가 한 주간 불공하면서 이 말을 계속 화두처럼 되뇌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삶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시민당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거리에서 바라볼 때 중생심으로 바라보면은, 나라는 생각만 갖고 바라보면은 세상은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미움과 원망이 늘 탐진치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밝혀서, 본심을 밝혀서, 시민당에서 시민을 밝혀서 시민으로 바라볼 때, 불성으로 바라볼 때, 본심으로 바라볼 때는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더라. 이 내가 내 마음의 요동침을 볼 때 참 재미나요. 요놈이 참 재미나요. 요놈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네. 요놈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먹네. 요놈이 이럴 때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9월달 달력 먹고 봅니다. 탐진치로 사는 것은 무명한 어둠의 삶이고 지비용으로 사는 것은 진리의 밝은 삶이다. 탐진치는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중생심으로 탐진치로 살아가고요. 우리 시민당에서 불공을 통해서, 진원염성을 통해서 본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지비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비용의 마음을 갖고 시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진리의 어떤 이치를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재미난 구경거리가 많대요. 내 삶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도.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그 직원 한 분도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학교에 그때 출근을 못해서 이제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유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냉방병 비슷하게 여름에 감기 환자들이 또 있어요. 여름에 감기가 제일 힘들죠. 겨울에 감기는 따뜻하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있죠. 그죠? 여름 감기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넘쳐납니다. 탐진치라는 것도 바이러스예요. 이게 탐진치라는 것도 왜 바이러스냐면은 전염이 돼요. 누가 나한테 막 진심을 내고 화를 내면은 같이 진심이 나고 화가 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같이 어리석어지고, 누가 욕심을 내면 같이 덩달아 욕심을 막. 나는 별로 생각이 안 일어났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누가 막 달려들어서 욕심 내면은 나도 같이 덩달아서 막 달려들게 됩니다. 근데 다시 시민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좋은 바이러스도 많아요. 그게 지비용의 바이러스입니다. 정화. 내가 그럴 때 상대의 탁한 모습, 중생심으로서 함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덩달아서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와 자비와 용맹심으로 시민을 밝히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에 내가 당체법으로서 나를 참여해내고 나를 정화해낼 때, 이 정화한 나가, 그래서 스스로 치유한 나가 밝고 건강한 바이러스로서 상대를 정화시키고 상대를 치유하고 상대를 살리는,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막 화가 나 있을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화를 내는 부모가 아니라,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화를 내는 배우자가 아니라, 순간 나를 정화시키고 순간 내가 본심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내가 치유가 되고 정화된 내가 상대를 치유할 수 있고 상대의 생명 에너지를 재생시킬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공은 곧 화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예요. 근데
왜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상대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바뀌지 않는 상대를 보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심이 생겨요. 너는 도대체 왜 그게 고쳐지지 않니? 도대체 왜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지쳐갑니다. 내가 지쳐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면, 그런 상대를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키면은 내가 변화된과 동시에 나의 변화된 모습이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공은 내가 변화하는 공부입니다. 불공은 곧 화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불사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까?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본인. 어제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정말 날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정말 잘 알까요? 우리 염성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난지 잘 몰라요. 잘 알 것 같죠?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래요. 근데 물어봐서 나쁜 이야기 한다고 성질내면 안 돼요. 바른 이야기 해주는데, 바른 이야기 해주는데 성질 내잖아요. 그 성질 내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니까.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변화시켜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바꿔내야 될지, 내가 뭘 정화시키고 뭘 치유해야 될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나를 알아야 바꿔내지. 나를 알아야 변화시켜내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9월 월초불공 해양일입니다. 내가 한자승 불공하면서 지나온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때 어떤 경우에 탐심이 욕심이 막 생겼고, 욕심을 어떤 식으로 내고, 화가 나고 진심이 난 일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막 일으켰는지, 그걸 내가 지병을 마음을 일으켜서 치유를 하고 정화를 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알아낼 때 나를 정확하게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이 밝아지면은, 왜 그래 밝아진다는 표현을 쓸까요? 어두워서 몰랐기 때문에 밝혀서 불을 켜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서 몰라요. 불을 켜서 밝혀서 본심을 일으켜서 시민을 밝혀서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탐진치로 가득한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지비용으로 충만한 시민이 밝은, 시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원봉독합니다.